안녕하십니까. 허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나 우울할 수가 없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제목이 닥터스 네오 유적 포럼인데 결국에는 네오바이오텍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뭐 처음 하는 거라 저도 이제 좀 떨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바로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저를 아마 똑똑히 바라보실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이게 가까이서 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진료를 하면서 특히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정말 해결은 안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뭐 수없이 많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픈하면서 같이 한번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가 보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도 이제 임플란트를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할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초대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원장님들이십니다. 아마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오시지 않았을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편하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또 이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뭔가 좀 우리가 좀 그 임플란트를 하면서 요즘에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스크루, 부러진 스크루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는 거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은 그 노하우를 알고 계시고요. 대부분이 많이 잘 제거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끔씩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스크루를 빼지 못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번 이 시간 그런 테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마술사도 아니고 100%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좀 몇 케이스를 해보면서 아 이거 되는구나 하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스크루 프랙처 지금 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적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튼튼한 스크루가 어떻게 부러질 수 있겠느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고요. 오늘은 그런 많은 이유들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측방압, 레테럴 포스죠. 나는 레테럴 포스 한 번도 가한 적이 없어. 그러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수지갑을 가해도 레테럴 포스를 가해지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이 복잡한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여러분과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오클루전 포스가 이렇게 수지각으로 가해졌을 때 그럼 뭐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두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측방압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엔 임플란트와 보철물의 이 회전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 회전력의 힘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알고 있는 이 오클루전 포스와 그 다음에 이 축, 폴크룸으로부터의 거리,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캔틸레버라고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캔틸레버의 이 힘을 곱한 값이 결국에는 이 토크, 회전력,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밴딩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하나 보면은 이 작은 힘이 이 내부에서, 임플란트 내부에서 엄청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배나 그 이상에 가까운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힘 때문에 스크루나 어바트먼트가 프랙처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이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루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 어바트먼트가 정말 처참하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또 임플란트도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저가 지금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지만 야 어떻게 임플란트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지만 저도 치과의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임플란트가 잘 심어졌습니다. 두 개가 아주 예쁘게 심어졌는데 처참하게 스크루가 부러졌습니다. 물론 익스터널이죠. 그럼 더 많이 스크루가 부러지긴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임플란트의 방향이 버코링구알로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지갑에 대해서도 이 레테럴 포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발생한 스크루를 제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미 2008년도에 저는 SR 키트, 스크루 리무버 키트를 개발을 했죠. 오늘 뭐 그 얘기를 조금 하고서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완벽하게 좀 아시고 쓰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컬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좌측에 컬러가 4개가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집게처럼 생겼죠. 컬러가 이 갈고리라는 뜻이죠. 사실은 이 2개가 없이 1개만 있어도 됩니다. 이걸 돌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드릴이 아니고 그냥 인스트루먼트입니다. 로타리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속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1.6, 1.8, 2.0은 그 다이아메타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거는 스크루의 사이즈죠. 그래서 2.0 사이즈의 스크루, 이거는 2.0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1.8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뭐 그 사이즈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요. 저게 얼마나 굉장히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이드를 꼭 사용을 해서 가이드 안쪽에 집어넣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50rpm으로 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로타리로 50rpm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한데요. 가이드가 없으면 이게 작동을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를 사용하시고 여기 2.4, 2.5, 3.1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건 2.5죠. 2.4는 아마 네로 그 사이즈거나 각각 임플란트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적절하게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렌치 같은 걸 손잡이로 연결하고 그 위에 적절한 컬러를 돌려놓고 놓고 힘을 세게 가하지 말고 살짝 얹은 상태로 돌리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꼭 사용하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스탑이 있습니다. 이 스탑은 돌리면서 스크루가 이렇게 올라오면 같이 이 스탑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 스크루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비디오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이드를 써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손잡이로 잡고 로타리 50rpm 아니면 그냥 손으로 돌리시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지금 이제 로타리를 사용했는데
임플란트 엔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보통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거라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뭐 딜링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거의 90% 정도에서 웬만한 스크루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대부분이 이 안에서 이 스크루가 지금 보이시죠? 이제 스크루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 저런 경우에 뭐 환자를 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미 빠져 있는 거고 에어를 부시면 스크루는 빠지게 되겠는데 여기는 지금 그 스크루 리무버라는 거 올려놓고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 스크루가 솟아서 이게 빠져나오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에어를 불게 되면 저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거의 90%가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네,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건 한번 루즈인된 스크루는 제거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뭐 저는 꼭 그렇게 바꿔야 되냐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조이시면 되는데 원인이 다른데 사실은 있는 거고요. 물론 뭐 바꾸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원인을 찾아서 교합을 조절해 주거나 이 측방압을 받는 걸 최대한 우리가 교합 조정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지만 이 미지알 쪽으로 캔틸레버가 되어 있어서 역시 회전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스크루가 프랙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 이것이 안 되면 정말 난감합니다. 이제는 빼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환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자, 이제부터는 조금 힘든 작업에 들어갑니다. 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무식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스크루 가운데다가 드릴링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중앙에 드릴링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역시 가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그 드릴은 리버스 드릴입니다. 이게 정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크루가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역방향의 설계를 한 거고요. 역방향으로 드릴링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크루가 쑥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디 갔지? 그렇지만 이미 빠져나온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1mm 정도 드릴링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옆에 스크루 리무버라는 게 있는데 같은 사이즈의 스크루 리무버를 끼고 돌리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 지금 드릴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눈금이 있고요. 눈금 1mm에서 1.5mm 정도 드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무버를 가이드를 제거하고 그 사이즈에 맞는 스크루 리무버를 50rpm에서 맥시멈 80rpm으로 서서히 돌리시면 애가 뒤뚱뒤뚱 하면서 스크루가 나오게 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죠. 네. 그렇지만 저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이드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손을 안 잡기 위해서 개발된 게 이제 펄펫 가이드인데 이 펄펫 가이드는 스크루가 좀 안에서 부러져 가지고 이 스레드가 조금 남아 있을 때 한 1mm 정도 이게 남아 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가이드인데요. 이렇게 가이드를 연결하면 한 15N 정도로 잠그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1mm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이드를 잡는 그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1에서 1.5mm 정도 드릴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이드를 제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스크루 리무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지금 이게 지금 그 실제 드릴링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비디오를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너비스 되어 있고 뭐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요. 잘못 잡으면은 엉뚱한 대로 드릴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힘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버티컬 포스를 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미리 지금 드릴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드릴링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1mm 드릴링하는 사이에 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뿌리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잘하면 이렇게 스크루를 뺄 수가 있죠. 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스크루를 빼려고 하다가 이제 아예 그냥 못 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에 그 스레드, 그 임플란트 안에 스크루 스레드가 망가지면 스크루가 나오질 않습니다. 손상을 받으면. 그래서 저희가 뭐 한 80N까지 스크루 리무버를 대고서 하는데 이 스크루 리무버로 80N을 해도 스크루가 안 빠집니다. 그러면 100N을 가면 빠지겠느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80N까지 했을 때 그 스크루가 제거되지 않으면 일단 2단계는 저희가 포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또 있느냐 이거죠. 다음 단계는 이제 임플란트를 빼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빼지 않는 마지막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잘 보시면 이 안에 지금 스크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링한 흔적이 있습니다. 네. 안 빠지죠. 자, 그런 경우에 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하이스피드를 이용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서지컬 드릴이 이렇게 있죠. 서지컬 드릴. 그러니까 가장 긴 서지컬 드릴을 사용하고요. 그거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뚝 집어넣으면 한 이 정도가 나오면 충분히 드릴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거를 가이드 연결해서 하이스피드로 드릴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렵겠죠. 그렇지만 로우 스피드보다는 사실은 더 안전하고 우리가 하이스피드 방향을 잡으면서 물을 뿌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이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가이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하이스피드 라운드 바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임플란트로 뚫고 옆으로 측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스크루를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거나 이런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좀 찍어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내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려운 작업이시죠? 네. 그렇지만 제가 많이 해본 결과 대부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나사산을 이제 망가뜨리기도 하고 뭐 갈아버리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그거가 뭐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되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1mm 정도의 다이아미터로 드릴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네오바이트에서 만든 탭이 있습니다. 탭 포머죠. 그래서 1.6, 1.8, 2.0, 2.5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합니다. 1.6을 제일 먼저 써서 아까 드릴링한 자리로 떠서 약간 끼운 다음에 라쳇으로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 이건 초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테럴 펄스를 가해버리면 얘가 그냥 힘없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레테럴 펄스를 받지 않도록 버티컬 펄스는 굉장히 강하지만은 좀 약하니까 위에서 손을 잡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회전력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의외로 잘 깎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깎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깎다가 뭐 임플란트가 뭐 딸려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심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정도 약한 이제 임플란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1.6을 하고서 그 다음에 1.8로 다시 갈아타고 또 다시 깎습니다. 마지막에 2.0을 깎는 순간에 그 스크루 내면 안에 있는 그 스크루가 스레드 사이에 있는 스크루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스레드를 다시 형성하게 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스크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어디서 리퍼가 됐는데 제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제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가이드 이용해서 넣고 하이스피드 저는 주로 이제 서지컬 바를 사용합니다. 하이스피드 그게 길어서 끝이 뭐 한 0.5에서 뭐 1mm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기 가능하고 방향을 맞춰가면서 딜링을 천천히 물을 뿌리면서 합니다. 천천히 하죠. 그럼 이제 깊이를 파악을 합니다. 제가 이게 스크루가 지금 만약에 5mm다. 엑스레이 5mm를 넣으면 5mm 딜링을 하는 거고요. 3mm면 3mm 딜링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딱 뚫고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 탭을 이용해서 0.6, 0.8, 1.6, 1.8, 2.0까지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가급적이면 보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그 안에 스크루가 완전히 제거되고 이렇게 커버 스크루를 힐링 버튼으로 끼워서 그 치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성공합니다. 자,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떡하냐?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마지막 방법이고 물론 뭐 임플란트를 빼야겠지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포스텐 코어를 만드는 거죠. 안에를 뭐 갈아가지고 뭐 하는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쉬운 방법을 내놓고 여러분 같이 앉았으면 좋은데 오늘 어려운 걸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네오바이오텍은 스크루 리무빙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는 아주 쉬운 클러를 이용한다. 거의 90%가 빠져나오고 두 번째 그게 안 됐을 때 스크루를 딜링하는 그 시스템이 있고 그게 안 되면 네오바이오텍이 제공하는 이 탭 포머가 있습니다. 탭 포머를 뭐 구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자, 이 정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한 3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뭐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퍼펙트하게 맞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정도 강의 가지고 제가 이제는 스크루 리무빙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겠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한번 제가 직접 데모를 하면서 라이브 데모를 하면서 직접 같이 한번 싸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스크루 리무하는 걸 다 준비해서 직접 딜링하고 하이스피드 딜링하고 탭하고 감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왜 스크루가 부러졌을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오바이오텍 임플란트라 해가지고 스크루가 안 부러지느냐? 부러집니다. 어바트먼트 안 부러집니까? 부러집니다. 픽스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이 인터널 시스템을 쓰면서 그런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엎질러진 물을 끄기 위해서 제가 이런 그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뭐부터 강해야지 생각하다가 스크루가 좀 계속 문제인데 스크루 빼는 거 먼저 다 알고 계시나? 그럼 빨리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그래서 제목을 꿈쩍 안 하는 파전 스크루 제거하기. 뭐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근데 뭐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바트먼트 어떻게 제거하는가. 꼼짝없이 박혀있는 이
파열된 어바트먼트를 또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임플란트도 막 파열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이거를 먼저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할 얘기는 너무나 많고, 제가 사실 말이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심포지움을 열어도 제가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없습니다. 딱 1시간 강의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이런 그 유저 포럼을 만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뭐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고요. 오늘 지금 첫 방송인데 현재 뭐 강의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제 토픽들 가지고 저도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가 아까 들어왔는데, 아까 그러면 이 루즈닝된 스크루는 다시 교체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스크루를 다시 그냥 합니다. 근데 뭐 제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교체하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그 오클루절에 이제 캔틸리버가 얼마나 되고, 내가 지금 심은 게 원래 삐딱한데 이거를 앵글 써가지고 한 건지, 그 다음에 레터럴포스 얼마나 많이 가지, 이런 거를 먼저 조절을 하고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레터럴 포스도 원인이지만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징어죠. 네, 제가 마른 오징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그냥 옆에 있으니까 안 씹을 수 없고. 그럼 제가 지난번에 제가 라이브 임플란트 여기 상하게다 심고 바로 로딩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만에 오징어를 씹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먹고 싶어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 엑스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짱짱하고 좋습니다. 큰 힘이 가해져도요, 레터럴 포스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힘은 임플란트가 견딥니다. 그러니까 레터럴 포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주 약한 음식을 씹어도 레터럴 포스가 가해지면 그게 괴력이 발생해서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들어온 건 없으세요? 네. 여기 지금 뭐 오늘 뭐 그 질문을 많이 하셔도 좋고요. 자, 이 자리는 제가 특별히 초청한 마음이 편한, 저를 평소에 좋아하는 원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하고, 제가 혹시 좀 잘못해도, 좀 이렇게 실수해도, 좀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질문도 뭐 아주 그냥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풀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오픈 그 채팅방, 카톡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거든요.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오늘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질문을 마음껏 던지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 케이스도 이렇게 좀 올려주고 하면서 같이 쉐어하시면 정말 진정한 어떤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볼 때 공유의 시대입니다. 뭐 어떤 노하우를 자기가 완전히 혼자만 꽁꽁 가지고 있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자그마한 것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는 시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저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그 졸리는 시간에
점심 먹고 졸리는데 졸린 시간에 그냥 졸면서 뭐 듣고 또 뭐 좀 놓쳐도 또 나중에 또 듣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브럭시즘은 어떤가요? 나이가들을 써야 할까요? 했습니다. 네. 브럭시즘도 굉장히 중요하고 브럭시즘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레트럴 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치아의 모양을 만들어 줬을 때 그러면 이제 교두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브럭시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레트럴 포스가 가해지게 되죠. 그거는 뭐 그냥 직방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떤 인터피어런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이는 쪽으로 오클루잘 포스나 이런 교합을 잘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요. 자, 보통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고 나서 이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